네, 한동희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좀 좋다 말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도 끝날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엇이 중요한지 체크포인트로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급등 우리는 이라고 써주셨는데 네. 실제로 오늘 장 초반은 그 빨간불을 이어받았어요. 네. 그리고 상승하려다가 지금 다시 부합권까지 내려온 건데 왜 우리는인가요? 그러니까 유럽은 어제 3% 급등했고요. 네. 나스닥도 꽤 올랐는데 우리는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왜 그런가 한번 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유럽과 미국 증시가 급등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휴전 원칙적으로 합의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상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잘 되는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만은 그 협상에 있어서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유럽도 급등했고 미국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 보면은 러시아 국방차관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대폭 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이번 5차 협상에 대해서 만족한다. 구체적인 어떤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해서 뭔가 좀 되는 듯해 보였고, 그래서 이제 어제 글로벌 증시가 올랐는데 오늘 새벽부터 다시 나온 이야기 뭐냐면 백악관은 철수가 아니라 재배치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그 일부 지역에서 이제 군대를 철수시키고 있다, 줄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패배한 지역에서만 군사 활동을 좀 줄인 거고요. 키이와 이 체르니히우 지역만 언급하면서 군사 활동 축소를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러시아군이 졌거나 패배했거나 아니면 이제 실질적 공격을 당해서 많이 줄은 그 지역만 뭐 축소할 거다라고 언급을 해서 좀 많이 모순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줄었다는 신호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또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아직까지 어떤 그 휴전을 하려는 그런 모습 하나도 안 보인다는 이야기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 새벽에 통화를 했는데 러시아 지금 유럽의 정상들이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총리하고 약 1시간 가량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에 비용을 더 부과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안보 지원하겠다라고 통화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있었던 일은 휴전으로 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증거는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좀 못 가는 이유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치도 알 수가 없고, 특히 협상 어쨌든 오늘까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까지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협상이라는 것이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교차점은 나와 있었는데 그게 과연 해결될까?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까지는 이 전쟁 협상에 있어서 좀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고요. 역시나 당분간은 개별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장세를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수가 아니라 재배치다라는 발언 때문에 또 시장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한번 러시아가 네. 눈속임을 하는 걸 봤잖아요. 그쵸. 이야기를 하고 막상 자기들은 이제 군사훈련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네. 더 병력을 증대시켰던 그쵸. 그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믿지 못하겠다라는 심리가 오늘 우리 증시의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승부 봐야 되는지 현덕이 덕분에서 많은 종목 이야기해드리고 있고요. 중간 점검 리뷰해볼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넥스트 BT. 네. 오늘 이제 장중에 11%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네. 자원 개발주로 말씀을 드렸고 어제 좀 빠지는 모습에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11%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 급등 나오다가 좀 그 상승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자리에서 계속 갈 수 있다 좀 보고 있고요. 어제 나온 거래량이 이미 절반 가까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목표가 1,600원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이 왜 올라가냐면 어쨌든 이 유가 하락 때문에 좀 갈 수 있는 동력을 살짝 잃었습니다만은 지금 전쟁이 끝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살짝 동력 잃은 것 같은데 지금 몽골에 있는 그 유연탄 강산 지분 11% 갖고 있고요. 이 유연탄 강산의 가치는 즉 유연탄 값으로 계산했을 때 145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급등 가능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번 주까지 1,600원 돌파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나노신소재 같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뭐 썩 좋지만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노 신소재는 소폭의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이 테슬라의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어젯밤 미국 시장 보면은 테슬라의 상승보다는 또 이 자동차 부품주들, 전기차 기업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나노 신소재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나노 신소재 목표가 7만 원까지 여전히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지금 시장이 어쨌든 그 글로벌 증시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오늘도 좀 좋은 종목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신 소재 바로 전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올지 이 불안한 시장 안에서 믿을 건 종목밖에 없다. 네.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저도 요즘 뭐 자가격리 안 해도 되는 곳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디는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다들 많이 알아보고 계실 거고 시간만 되면 아마 다 떠나고 싶을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이 좀 풀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여행 상품만 나오면은 다 완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약 건수가 이제 우리 그 지금 해외 나갔다 오는 사람들 자가격리 안 한다는 소식 나오고부터 예약 건수가 300%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지금 본표 뜨나라고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여행주들 보시면은 주가가 크게 올라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리스크까지 남아있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못 가는 모양새인데 전쟁 리스크가 사라진다면은 아마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여행 관련주가 좀 급등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해외여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던 게 이제 격리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면제가 되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최근에 4일 동안에 이제 인천공항 이용객을 봤더니 46,900명이 이용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2주 전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좀 늘어난 거고요. 지금 유럽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과 미주, 동남아 같은 이 주요 관광지들이 이제 오미크론이 좀 정점을 지나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입국자에 대한 좀 그 격리가 면제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홈쇼핑 한 여행사에서 홈쇼핑으로 이제 그 여행 상품을 좀 판매를 했더니 3회 만에 2,300콜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그 어떤 예약 매출을 잡았을 때 46억 이상의 예약 매출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2주간의 그 인터파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항공권이 예약이 234% 급증했다고 하죠. 그만큼 지금 그 어쨌든 이 여행 상품에 대한 예약이라든가 어떤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게 전쟁 리스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제로 뭐 진짜 협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 대비해서 여행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쇼핑 방송 3회 만에 2,300콜이 왔다. 네.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사실 이제 저도 마음 놓고 해외 여행을 나갈 수 있는 그날은 네. 가격이 너무나 뛰어 있을 것 같아서 그쵸. 아니 지금이라도 빨리 미리 예매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약하면 그나마 좀 저렴할 텐데 그나마. 막상 3개월 뒤에 예약하면은 진짜 2배 넘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 지금도 예약이 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향후에 티켓값이 비싸질 걸 대비해서 네. 지금 주식으로 돈을 벌어볼게요.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볼까요? 첫 번째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바로 인터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만 하는 업체들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실적이 없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인터파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적인 여행지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이 투어하고 엔터 티켓이고요. 그다음에 쇼핑 도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서 쪽에 어떤 매출이 38%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투어가 23%, 엔터 및 티켓이 19%, 그다음에 쇼핑이 18%인데 이제 엔터하고 뭐 레저 여행 쪽에서 지금 이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정책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뭐 여행 수요라든가 최근에 보시면은 엔터 관련주도 많이 올라서고 있죠.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아티스트들의 뭐 해외 공연이라든가 국내 공연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엔터 쪽의 티켓 수요까지 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쇼핑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인터파크는 여행뿐만이 아니라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모든 섹터를 다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해외여행은 지금 출발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 이벤트를 걸고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유럽하고 미주, 대양주, 동남아, 허니문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다양한 상품을 지금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행 관련된 주기도 하고요, 엔터 관련 주기도 하고, 공연 관련 주기도 하고, 쇼핑 관련 주기도 하는 어떤 그 매출처에 있어서 좀 그 다방면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인터파크를 한번 좀 보도록 하면서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의 차트를 보시면 한번 올라온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우리도 방역을 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또 쉽게 유럽도 좀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가 못 갔던 건데 다시 한번 본격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행주에서는 뭐 최선호주에서는 하나투어 아니면 인터파크를 말씀드린 거고요. 인터파크는 목표가를 일단 단기적으로 7,500원까지는 보시고 손절가는 6,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파크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떤 여행사들은 그 네. 여행 업무만 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았다면 인터파크는 콘서트표도 팔죠, 그쵸. 여기서. 네, 그리고 뭐 투어 여행도 있지만 항공권도 재발급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조그만 여행주들은 네. 여행만 취급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었고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건데 실적이 이제 막 없거나 매출이 모자라게 되면은 또 이 적정에 나오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관리 종목 들어간 종목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터파크는 그거하고는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 좀 안전한 종목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인터파크를 한번 믿어볼게요. 목표 주가는 7,500원, 손절 가격도 6,200원으로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현덕이 덕분에 열어보도록 하죠. 용산 브레이크? 네. 용산 시대가 이제 어제까지도 지금 잘 됐다고 이야기 나왔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예비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 브레이크 걸린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그 과거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됐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또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즉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퇴짜를 놨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5월 10일에 용산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했던 건데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 이제 예산안이 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5월 10일 용산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좀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자,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예비비 안건이 올라와셔야 되는 건데 이게 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 보니까는 청와대에서 지금 이제 그 국방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도 좀 해야 되는 거고 예비비도 편성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안보 공백 우려 해소가 담긴 새로운 예비비안을 갖고 와라. 그동안 입장하고 변화가 없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 날 이제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김부겸 총리하고 이제 그 나온 얘기를 보면은 5월 10일까지 이전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그러니까 26일 날 실질적으로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제 회동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총리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될 거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현재 정부는 새 정부 협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명박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인사권 문제가 있었는데 현 정부는 이제 물러갈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 인사권은 새로운 정부에 좀 편한 사람으로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노무현 그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 번만 더 얘기하면은 내 사람으로 심을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엔 다 협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협조를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 마찰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협조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어떤 지금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협조가 좀 될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관련주 빠졌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중에 대장주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최현덕 매니저님은 이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빠졌을 때 나는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접근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접근해 볼까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공개해보죠. 네. 제일 먼저 상한가 왔던 종목이거든요. 한국가구. 그러니까는 이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올라갔던 종목이 자연과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를 들어갔던 게 한국가구인데 이 한국가구가 일단은 뭐 테마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가구 쪽에서 뭐 상당한 좀 매출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면은 이 수입 가구, 실적 먼저 보시죠. 실적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0년 작년까지의 실적인데
매출이 657억에서 771억, 930억까지 거의 2년 동안 50%가 늘어나는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지금 87억에서 105억, 작년에 149억으로 2년 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테마로서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실제 최근의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도 이 보복 소비로 인한 가구 매출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숫자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먼저 보시게 되면은 수입 가구 브랜드에서 이제 유명한 어떤 그 가구 브랜드의 어떤 위탁 생산까지 하고 수입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태리라든가 프랑스, 미국의 어떤 최고급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고 호텔에 들어가는 어떤 주문형 가구까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한다면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한국 가구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출보다는 지금 100% 자회사 이 제과빵 원료 기업인 이 재원 인터내셔널에서 또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건데 최근에 우리 곡물 관련주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식료품 관련주들이 원가가 올라가면서 이 실제로 판가를 인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올라가는 건데 지금 자회사인 이 제과제빵 원료 기업이 원료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그 원가에 있어서 이 판가 인상이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가구는 가구로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식품과도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실제로 지금 도심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규제가 완화될 거 보여지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이 또 공약을 했던 부분이 있죠. 현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집값 상승을 우려해서 공급을 제한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제한했던 건데 이거를 지금 가장 먼저 풀려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정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 건설 종목에 있어서 가구 종목, 그다음에 식품까지 이런 것들을 아우르고 있고요. 실제로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뭐 테마주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한번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이날 물량이 쫙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도 좀 그 변동성이 있었고 오늘도 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오늘 올라갔던 것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지금 뭐 거의 총리로 배정 확정된다고 하면서 시공테크가 급등하면서 따라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분야는 사실 지금 뭐 많은 테마에 좀 엮여 있기도 하고 그 와중에 지금 한국 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봤어도 실적까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실적을 겸비한 좀 테마주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9,000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지금 질문 하나가 들어왔어요. 네. 네,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네. 용산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가구를 네. 수입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네. 질문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네. 이게 이제 이런 테마주들이 왜 올라가냐면은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이 제일 처음 올라갔는데 자연과 환경이 용산으로 집무실 옮긴다 그래서 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연과 환경이 서울역에서 이제 용산까지 그 어떤 숲길 조성 수주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용산으로 온다면 지금 용산에 이제 그 미군 부대 공원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10년짜리 어떤 프로젝트 보니까는 항상 좀 미뤄왔던 건데 대통령이 온다면 빨리 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설이라든가 어떤 리모델링 이런 정보도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하나의 이슈로 보자. 네, 이슈로 가는 거고 업황이 좋아지는 거지 네. 꼭 그 종목이 여기에 뭐 납품하고 그래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는 따질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워낙 뭔가 실적 좋고 펀더멘탈 좋은 종목도 주목을 하지만 네. 이슈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슈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목표주가 9,0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가격 전략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이 투자 성향에 잘 맞는 종목을 골라 가신다면 현덕의 덕분에가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4시에 지금 무료방송 준비했는데 지금 제가 무료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좀 어떤 주도 섹터가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 좀 개별주가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종목 한 3개 정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어떤 종목을 또 제가 말씀드릴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새로운 종목들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